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김윤석 전 총리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 주시고 답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왔으니까 잠깐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시 50분부터 10시 한 10분 정도까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여기서 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카메라를 막 큰 걸 두고 찍으시는 갑자기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주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본선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선이 끝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본선이 시작되고 이번 주말부터는 첫 충청권 이번 주말이 충청권의 경선도 시작돼서 대한민국의 중원이고 중심이기도 한 충청권에서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민주당의 첫 전대 문이 열린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첫 주에 첫 날에 첫 아침을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 행정의 중심 세종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세종시장님 그리고 세종시 의회를 찾아서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건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과 행정수도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해찬 총리 이래 민주당의 오랜 꿈이고 또 대한민국의 오랜 수건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펴야 할 해결 과제입니다. 제가 총리로 있을 때 이렇게 정부에서 만든 자료들을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50대 과제, 100대 과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사실 그 과제 1번에 행정수도 건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내란 극복과 경제의 정상화, 회복, 보약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하면서 행정수도 관련한 실제 관련한 일들을 추진하는 데 진도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대통령님께서 이 행정수도 문제가 개헌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있었지만 저희가 노부여인들과의 간담회를 했고 헌재 소장님을 포함한 자리에서 저희가 행정수도 문제를 논의한 적도 있고 저희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행정수도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가 국회와 이제 대통령실의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실을 우선 이전하고 국회를 이제 설계 정리를 가장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실을 이전하기 위한 준비로서의 설계뿐만 아니라 마무리를 대통령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몇 차례 밝히셨고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100년을 가야 될 그러한 어떤 건축물인데 이게 현재 임기의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다 결정하는 과정에 책임지는 것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으로 국민적인 지혜가 담겼으면 좋겠다. 또 세계가 이렇게 감동할 만한 한국적인 면서도 세계적인 건축의 지혜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직접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 문제도 그렇고 국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시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국회 전면 이전 문제는 제가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제가 국회가 속해 있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국회입니다. 근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세종 세종 비전 토론이라는 것을 제기해서 세종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포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비효율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국회 이전 논의를 하는데 국회의 상임위를 반씩 나눠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3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효율이 더 늘어나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없다. 저는 봐서 결국은 불가피하게 국회의 전면 전체 이전이 불가피한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1세기의 전 세계 선진국 가운데 국회를 새로 짓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고 앞으로도 유일무이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모델이 될 만한 그야말로 AI 의사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전체 국회가 올 수 있을 정도의 캐파와 어떤 기능을 애초부터 장착한 그런 미래지향적 완결형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오랜 주장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세종 행정 수도는 민주당의 오랜 꿈이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행정수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역대 지도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충청, 호남, 영남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 승부수를 좀 걸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이분화 구조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인데 따지고 보면 행정수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충청, 영남, 호남, 충청, 호남, 영남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세종 행정수도 건설은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민주당도 정부도 국가도 지방발전도 균형발전도 3대 프로젝트도 행정수도도 다 흔들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의미다. 한 정당의 전당대회를 뛰어넘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 방향과 그것을 담보하는 집권당의 명분이 걸려있고 그것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향후에 어떤 국리민복이 걸려있는 전당대회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치료 확장로서. 그래서 그런 국가와 당의 명운을 걸고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계속해서 우월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반드시 오늘 제가 거의 같은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건의를 제가 시와 시의회로부터 받았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제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추진하는 의지 또한 확고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말이 아니라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추진하려는 어떤 말과 의지가 아니라 일을 만들어내본 경험과 일을 만들어낼 줄 아는 역량이 있습니다. 잡음 없이 시끄럽지 않고 지혜롭게 이 과정 관리를 하면서 저는 행정수도로 가는 길,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로 가는 길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 두세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속과 성함을 KBS 성용인태라고 하고요. 이번 당대표 선거 지역에 이제 방문하셨으니까 방금 뭐 지역 현안 말씀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여쭤보면요. 그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구상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한두 분 내가 한꺼번에 듣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소속 성함 말씀. 저 충청도의 이승용이라고요. 저기 행법 여기 지방선거 이후에 입법 시도가 투명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론 채택에 대해서 좀 의지나 이런 거 여쭤보고요. 그리고 아까 국회 완전 이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수도 2004년도에 이렇게 위헌 판결 날 때 두 가지 조건으로 나왔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완전 이전 본회의장 있는 그리고 청와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아직도 이제 분원이라고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본회의장 설치 비용이 지금 예산에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설계 지침을 보면 대통령이 선시 보조가 아니라 수천만 원 정도다. 거기에 맞춰서 뭐 증축 뭐 관련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종시 지원에도 좀 한 말씀 식물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예, 말씀하셨는데. 그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한 번만 더 듣고 마무리할까요? 아니 저 기자님들 거기는 지금 기자실력 질문이니까 거기는 안 하셔도 되고. 네, 중별구 이은지 기자입니다. 지금 8월 초에 그 보안수사법 폐지 관련해서 그때까지 뭐 처리를 조금 목표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일정이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계획이라든가 지금 중대사건에서 수사공개 우려가 크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때 이런 우려들을 어떻게 배치시킬 건지 그것도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세 분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더 간단한 보안수사법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이 이미 당론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의 지도부가 지혜롭게 의원님들의 의사를 다 모으고 야당과 협의해서 8월 초까지 늦지 않게 통과시키는 것이 좋고 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10월 초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원래 그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이미 5월 전에 이것을 처리하고 당에 제안했었고 당에서 그런 당정 간의 협의가 진행될 때는 그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바로 법안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사를 확인한 후에 그것을 진행하는 절차를 갖게 되는데 그런 이것을 처리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처리한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를 공적 통로로 이미 여러 번 제기해서 당 지도부 대표까지 전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 늦어져 왔는데 이번에 다 잘 마무리돼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대통령님께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보안수사권이 폐지될 경우에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와 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보안수사권이 폐지된 이유는 또 제가 총리 당시에 정부의 입장을 보안수사권 폐지로 정리한 이유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병, 식, 신, 즉 안보, 산업, 신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인데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의 과정에서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 이것은 보안수사권 폐지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검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자초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다른 그 후의 보완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도 많은 그 보완책을 축적한 바가 있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바가 있고 당에서도 현재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 지도부의 과제이기 때문에 8월 17일 새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에 현 한병도 원내 중심의 지도부가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특별법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종특별법과 행정수도는 현재 세종행정수도를 법으로 명시하려는 법안이 과거에 관습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단에 의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즉 그때의 법리는 관습헌법의 위반이고 그 관습헌법의 위반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전제가 대통령실 또는 국회의 핵심 기관인 의장실과 본회의장의 서울 위치 이것을 전제로 법원이 예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그렇게 해서 우회 경로를 취하면서 진행되고 이제 현존하는 행정복합도시 세종은 이미 20년 이상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습으로 존재하고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관습으로 현실화된 세종 행정복합도시가 원래의 취지에 따른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제적 조건을 충분히 쌓아왔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번째로는 지난번에 오부요인 간담회 때도 헌재 소장님과도 말씀을 나눴던 바이지만 헌법도 또 헌법에 대한 판단도 헌법에 대한 해석도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시대 상황과 현실과 법리에 따라서 향후의 헌재가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지를 현재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재로서 저는 우리 정부와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행정 수도로서의 완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쌓아가면 된다고.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 수도로서 완성적 형태가 필요한 때가 올 수 있는데 현재 그 제도적인 인증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그 준비를 미흡하게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전체로 옮겨져 와야 될 가능성이 실제로 논리적으로 존재하는데 현재 아직 그것이 법리적으로 해결 안 됐다고 해서 국회를 반쪽만 수용할 수 있는 국회를 짓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에 지어진 국회는 전체 국회를 통할할 수 있고 또 한 번에 본회의를 하더라도 다 제대로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상임위가 근무할 수 있는 국회 체제로 가고 나아가서 21세기에 만들어진 유일한 선진국의 새로운 국회의사당이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당으로 AI 의사당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고 그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가적인 자산과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일단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과거 헌재 판결의 문제와 현재의 법의 미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걸 노력해가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20년 전에 헌재 판결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행정수도 특별법을 추진하고 통과하는 것이 그 시점에서의 헌재 판결이 계속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추진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어떤 분들은 현재 가능한 수준으로 통과하고 혹시 그것이 다시 문제 제기될 경우에 헌재의 추후의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차라리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한 후에 내지는 아예 개헌을 통해서 이런 법적 시비를 없애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서너 가지의 의견의 어떤 편차가 있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국민적 공론화와 의회 내의 수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포지티브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님처럼 정책형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을 말만 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 검찰개혁의 문제를 실질적인 개혁의 성과로 일관되게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해서 성과가 나오는 과정까지를 함께 했듯이 행정수도 특별법의 문제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행돼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 과정 관리를 철저하게 해내고 지혜롭게 그 방향을 풀어가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특별법의 문제, 세종행정수도의 문제를 헌재의 과거 판결과 현재의 법적 해석과 장기적인 행정수도의 불가피적 필요성과 그리고 그것이 잘 됐을 때의 세계적인 어떤 자산으로의 성과를 보는 미래지향적 시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현재 국회 내 국민들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풀어가겠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는 지역구로 여유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왔던 저의 진정성을 신뢰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론 채택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거 가장 중요한 당론 채택 이거 말씀해 주세요. 당론 채택 부분도 논의하겠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
시간이 다 돼서 김무성 전 총리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